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박세현입니다. 우리는 4년 전 4차 산업혁명이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확립된 개념도 이론도 실체도 없는 가운데 많은 혼돈과 혼란을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존 기술 기반 하에 지능형 융합을 중심으로 지능과 연결이라는 두 키워드를 갖고 새롭게 일어나는 산업의 흐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능을 위해서 AI를 개발하고 있고 또 AI를 처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또 IoT라 하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실생활에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국가 경제 저성장 기저가 고착화되면서 고용 침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팬데믹 상황까지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까지 거론되면서 낮은 잠재 성장률과 높은 청년 실업률이 국가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가계부채와 심각한 사회 갈등 문제들이 우리의 경제를 업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ICT라 하는 정보기술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많은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지속적인 R&D에 높은 투자를 통해서 원천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인력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이 새로운 산업의 흐름은 바로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 분야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현재 해양 산업의 비중은 원유, 가스 개발이 약 34%를 차지하고 해양 연안 관광 분야가 약 26%, 해운 항만 분야가 18%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해양 산업의 시장 규모는 130조 원, 부가가치액은 약 40조 원, 취업자 수는 약 65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국가 경제 저성장 기조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로서 많은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는 가운데서지만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서는 해양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AI나 드론, 증강현실, 빅데이터와 같은 많은 형태의 지능형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IoT를 접목시킨 새로운 해양과학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2020년에 해양수산 R&D의 변화를 보게 된다 하면 지금 현재 2021년도에 해양수산부의 R&D 총액은 7,825억 원, 정부 예산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약 5.3배의 성장률과 연평균 1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R&D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민 체감적 효과가 미흡하고 단계별 전략적 차별성 부재로 백화점식 사업 추진의 간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기업의 참여가 부족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R&D 중장기 로드맵의 정책 기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반영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고 기술 분야의 나열식 사업 구성을 탈피해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용화 연구 등 단계별 명확한 성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R&D 성과물의 사업화, 산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한 현장 적용 실적의 확보와 테스트베드 등의 실증, 시험 인프라 구축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지만 산업계 쪽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상용화 기술을 희망하고 있고 연구소나 대학에서는 제한된 예산 외에는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애로점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의 문제점, 즉 데스밸리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테스트베드의 실증 시험 인프라 구축의 확대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신뢰성과 검증성을 확보된 현장 적응 실적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 개혁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허가 절차를 보더라도 전기사업 허가나 해역 이용 협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나 발전 허가 등을 거치게 된다 하면 처음 신고하며 개발 허가까지 받는 데 있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복잡한 행정 규제를 간소화시키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부분들을 물어봤습니다. 해양 기업들의 형태의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해양수산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경제성과 생산성이 미흡하여서 타 산업 대비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가 밝지 않다 하는 부분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인큐베이터를 위한 해양수산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한 전문 심사 인력의 형태를 양성해서 해양에 대한 특성을 반영된 형태의 가치평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해양수산과학 분야의 융합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어떤 방향의 결과물이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9가지 형태의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통 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시키기 위한 형태의 수산, 조선, 해운, 물류 형태의 전통 산업의 고부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서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해양 사고 저감, 물류 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해사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항해 지원 플랫폼 구축과 선박 자율운항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생산성, 인건비의 절감이나 안전성, 환경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과의 상승이나 또한 해운 운송법의 개정, 또한 사고 책임에 대한 소재 등의 많은 사회적 여건의 형태가 동반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IoT 기반의 해운, 항만, 물류 서비스와 같이 결합을 시키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하고 그러면 우리의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를 항만 배후단지, 항만 연계시설의 거점과 운송수단에 적용을 해서 물류비 효과화를 도모하고 또한 보안 안정성이나 육상에 있는 트럭이나 이런 부분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면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차세대 항만 물류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촌계에서는 고령화 추세와 청년 인원들의 도시의 이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CT 활용 첨단 스마트 양식을 통해서 최적의 양식 수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산비 절감과 100% 자동화, 0%의 오염률을 목표로 해서 자동화, 규모화를 이행할 수 있는 미래 첨단 양식 플랜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 기업들이 나타나고 그 부분들이 사회의 산업으로서 이어지고 있지만 보다 이런 부분에서 고부가가치를 시킬 수 있는 백신이나 신속 진단 키트, 친환경 치료제 개발이나 ICT 기술 활용 통합 관리 기술까지도 개발하면서 간상어나 열대어와 같은 고부가가치 어종까지도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 선도용의 형태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인공지능 AI 해저 로봇 개발 기술입니다. 해양 관측 탐사, 모니터링이나 유지 보수 작업의 수행에 심해에서 장기 운영이 가능한 인공지능 타입의 수중 로봇 개발과 무인 이동체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 무인과 자율 무인 잠수정 기능을 복합해서 자율적 감시를 통해서 이상 발견 시 원격 조작이나 수중 작업이 가능할 수 있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오션원이라는 하는 로봇을 개발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촉각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수중 개발로서 이런 부분들이 심해에서 장기간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면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의 변화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해양 공간 활용의 시토피아 건설 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도시, 수중 리조트, 메가플로이트나 수중 터널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요소와 핵심 기술과 요소 기술을 개발해서 수중 감시, 관광, 레저, 거주 등의 해양 공간 활용의 설치 운영 기술의 확보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영역의 해양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디브의 수중 리조트, 또한 두바이의 주 메이라 같은 많은 형태에서 성공 사례가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 공간에 대한 인공섬의 건설에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수중 수심 200m 지점이나 직경 20m에 또 5km의 수중 터널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안정 확보 기술도 미래의 수중 터널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에서 선행돼야 될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 공간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양 에너지와 외해 가두리, 해양 관광과 해양 관측 등 기능 복합을 통해서 해양 공간 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목적 오션 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CO2 발생이 없는 청정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다목적 공간을 이용하고 기능 및 기술 복합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활 영역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한지 개발을 위한 개척 장비 소재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극지 환경에 적용 가능한 장비 소재 개발과 극한 환경의 선단 운영 기술을 고도화해서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심해 유인 잠수정 개발까지 포함시켜서 무인 잠수정을 병행해서 운영하게 된다 하면 바로 새로운 영역의 심해저의 개척에 앞장설 수 있는 선진 해양과학 기술의 집합체의 모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과 생명, 의료, 신소재 상용화 기술 및 기능성 화장품, 식품, 치유, 치료 개발에 새로운 해양수산부문의 생명공학 기술 개발이 우리의 현실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해면동물에서 암 억제 유용물질을 추출을 했었지만 1톤을 처리하게 되면 1g이 나오는 이 현실에서 대량 생산 체제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신약, 신소재 개발에 있어서 선행돼야 될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가치 유용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팩토리 기술 확보를 통하고 또한 이 부분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치유 바이오, 치유 서비스나 치유 관광 등 복합된 건강, 의료, 정진의 선진국형 헬스케어, 레저 육성까지도 같이 동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혁신영역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활용 해양 예보 및 관광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해저 관측망이나 해양과학기지, 해양위성 등 4차원 입체적 실시간 관측 시스템으로 해양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한 수색이나 유류오염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또한 레저, 스포츠, 가상현실에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에게 해양 정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새로운 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2차 정보혁명 시대에서 지능 정보기술은 국가의 산업의 흥망을 자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에서 세상은 0.1%의 창의적 인간과 0.9%의 통찰적 인간, 99%의 보통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기관과 방적기의 발명자들을 창의적 인간이라고, 감자밭을 하던 사람이 양을 키우는 업종으로 바꾼 사람은 통찰적 인간으로, 감자를 계속 캐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미래도 기술 우위 경쟁과 해양 자원의 증가는 자명합니다. 국가 경제의 재성장을 위해서, 해양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해양을 근원으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우리의 미래는 해양에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